코스피 4,500도 뭐 갈 수 있다. 이것도 버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버블은 그래도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PBR이 한 1.67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낮았던 거네요. 왜냐면 이제 법이 쓰레기 같으니까 세우주는 정부를 강탈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내년까지는 그래도 한국 주식이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정말 우리나라의 지수 투자라는 말을 하게 될 줄이야. 네. 정말 이게 어색한데 네. 이런 시대가 좀 오고 있다. 강한국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현재 국장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 별로 관심 없죠. 네. 그래도 지금 올라가고는 있으니까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그 내재 가치에 대해서 좀 재평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어떤 의도가 먹히고 있다. 뭐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네.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대통령도 하고 국회도 다 똑같은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되게 불확실했잖아요. 이게 뭐 탄핵이 되네 마네부터 뭐 이제 그리고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이쪽 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신라만큼의 이제 희망이라도 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없어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재정 정책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쓰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거 아셔야 되는데 정치 색깔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민주당 때만 오릅니다. 네. 이제 그게 최근 32년 동안에 절묘하게 16년이 민주당이고 16년이 이제 저 보수 집단 쪽이었거든요. 보수 집단은 정당 이름을 하도 자주 바꿔가지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보수 집단이 있고 민주당 집단이 있는데 16년 했는데 요 16년만 주식시장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물론 이쪽 보수 16년에도 오른 해가 있긴 있었는데 그 16년을 전체 합쳐보면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렇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재정 정책을 이 보수 집단보다 훨씬 더 리베럴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많이 푼다는 거지. 네.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요. 그 중에 일부는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올라요. 그러면은 지금 돈도 많이 풀 거고 실제로 풀기도 하고 풀었잖아요. 15원 그거셨나요 혹시? 받았어요. 네. 그리고 저것도 네. 하고 이제 막 그 세법 개정, 상법 개정도 하고 뭐 세법도 뭐 맞다. 바꾼다고 그치. 하고. 세 번째가 그거 3법 개정. 이게 네. 그 대한민국이 그 국제 위상치고는 상장 회사를 다루는 게 굉장히 후진적이었어요. 그거는 확실해요. 이것도 정치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딴 나라랑만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맨날 이 회사는 뭔가 이제 상속 물려지기 위해서 일부러 뭐 주시장을 다운시킨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한 회사를 빼가지고 물적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해외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목은 이렇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흔들려 이런 거건데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상장 회사라는 거는 그 어떤 이제 창업자가 만들었다 해도 그 사람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 게 맞기는 맞는데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려면은 주식을 안 팔면 되는 거거든요. 내 걸로 유지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 끌고 돌기 위해서 주식은 다 팔아놓고 지분은 요만한데 근데 그거를 심지어 2대 3대 걸쳐가지고 그 뭐 회사를 계속 지배를 하겠다는 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요. 왠지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사장님 그치 우리 사장님 아드님이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분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분대로 하면 돼요. 예. 그렇죠. 그분들 지분을 뺏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5% 있으면은 배당 5% 가져가고 그 5%에 대한 혜택을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5% 가지고 있는데 98% 누리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긴 해야 돼요. 무조건. 사법 그래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뭐 실적이 올라간 거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주식이라는 게 실적 앤드 밸류에이션이거든요.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제일 좋은데, 근데 그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그게 퍼가 7이냐, 10이냐, 15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멀티플 PER이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P와 PBR 둘 다. 네, 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좀 좋아질까요? 어쨌든 국장이 지금 이런 분위기면. 통계적으로 민주당에서 1년차, 2년차가 압도적으로 좋고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내년까지는 저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대한민국 시장은 강세장이 와도 2년은 넘기지 못한다라는 게 사실 정설이죠. 네. 그거 유일하게 예외가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노무현 때였네. 그 2003년부터 7년 그때 5년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그 한국 주식이 2년 이상 쭉 오른 거를 보려면은 이제 80년대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파라올림픽
그때. 민주당 정권 초기 1, 2년 정도에 주식이 많이 오르더라.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게 논리적이죠. 왜냐면 그때가 힘이 제일 세기 때문에 가장 마음 놓고 돈을 뿌릴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은 뭐 의회도 다 장악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정도 그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당연히 대통령의 힘이 좀 약해지고 지지율 떨어지고 레임덕 현상이 오고 그리고 저쪽에서 도전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뽑아주세요. 총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강하죠.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네. 뭐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나마 좀 돈 좀 벌고 막 이랬는데 네. 이제는 뭐 한국에 투자한 분들도 돈 많이 벌었다 하는 정도란 말이죠. 네, 그러면 네. 이 상황에선 그래도 미국보다는 한국 주식이 조금 더 좋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내년까지는 그래도 한국 주식이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는. 네,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한 28년인가 언젠가 그때 한번 이제 주식시장이 망할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한국과 미국을 좀 비슷하게 보고 있고 아니 10년 관점으로 보면 한국이 더 좋다고 봐요. 아, 10년 이후로.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 잘난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낮아서 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예. 미국은 이 어마어마한 높은 기대가 언젠가는 꺼져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가 이제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제 미국이 너무 국채도 많이 찍어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좀 흔들흔들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일단 국채 팔 곳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채우기는 했지만, 네. 근데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그러니까 걷어 들이는 만큼 쓰면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는 생각이 1도 없어요. 그 전에 왜 OBBB 법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네. 빅 뷰티풀 빌이라고. 거기서도 야 그냥 우리는 GDP 7% 정도 재정 적자를 계속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매년 2조 불이 추가가 돼요, 국채에. 네.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다만 그 국채를 살 놈이 생긴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결국에 어차피 이자 내고 허덕허덕 하는 거는 계속 이어지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그 이자를 뭐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뭐 지금 금리도 낮추려고 막 맞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는 게 이거 맞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결국 미국이 한번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미국 불패설은 있을 수 없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또 그 사실 뭐 딴 나라 대비 그래도 탑이잖아요. 근데 왜냐면 중국이 얘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문제가 없는 나라는 사실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투자를 아예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비중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거 미국 몰빵은 전 무조건 반대입니다. 네. 그러면 비중은 있어야죠. 왜냐면 사실 우리도 지금 이제 이 구글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네. 얼마나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구글 만세, 만세. 그러면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그냥 하고 뭐 한국을 뭐 추가로 투자하실 분들도 뭐 하는 정도라면은 이게 핵심은 결국 환율 아닌가요? 환율이 만약에 막 확 내려간다거나 네. 확 올라가면 어쨌든 이게 희비가 또 갈릴 텐데 환차손 때문에. 맞아요. 예. 환율은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 자체는 다 떨어질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그 화폐들끼리의 그 경쟁이잖아요. 그 트럼프는 약 달러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는 거 보면 또 이제 강 달러를 유도하는 전략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약 달러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미국 채권과 달러 화폐를 제외한 다른 자산들은 거의 다 오릅니다. 주식, 금, 은, 비트코인 이런 애들. 왜냐면 걔네들이 어차피 달러 가치로 표기가 되는 자산들이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늘으면은 걔네들이 보통 다 올라가요. 특히 금, 은이 많이 오르죠. 그 정도 그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사실 본인은 달러 그 인하를 외치는 것 같은데 하는 거는 또 그 달러 격상을 또 유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해줄지. 그러면 굳이 환율을 뭐 고려할 필요까지는 없다. 너무 복잡하다. 네. 네. 그러면 그냥 예. 개별 주식 어떤 뭐 개별 그 회사의 어떤 가치 뭐 이런 것들만 보고 그렇죠. 좀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네. 전 세계에서 막 뜯어내고 있잖아요. 일본 5,500억, 네. 유럽 2,500억, 한국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그 돈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미국에. 근데 그럼 그거는 달러를 올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앞뒤가 좀 잘 맞는 거죠 이게. 예. 약달러랑은. 예. 근데 어쨌든 뭐 자기네들의 어떤 무역 적자나 이런 것도 좀 해소하기 그럼 위해서 약달러가 또 필요한데. 네. 근데 투자 유치를 받아가 돈이 다 들어오면은 그러면 당연히 그 약달러가 올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건데 그럼 네. 달러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또 이것도. 그러겠죠. 예,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네. 국장을 투자한다면 뭐 1번이 이제 지수 투자하면 제일 속편한 거고. 네, 맞아요. 그게 그걸 권장해 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솔직히. 4천 간다 그냥 배팅하고 그냥 지수 사버리면 끝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한 20-30% 이상 버는 건데. 네.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오늘 이제 관세 협상 타결됐다고 하니까 바로 조선주 막 뛰거든요, 지금. 아, 저 신문도 안 봤대. 아, 타결했어요, 오늘? 조선주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네네네. 예. 이제
우리나라 투자금으로 이제 미국의 조선소를 막 오케이. 건설하는 뭐 이런 네네네. 거한 그치. 1,500억 그럼 몰라야지. 달러를 그죠. 투자하겠다 뭐 이런 걸 하니까. 예. 동강 부럽다. 동강. 야, 역시. 조선소가 막 엄청 올라가는데. 동강. 네네. 야, 네.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그 좀 섹터나 아니면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 근데 참고로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때는 주가 지수가 무조건 이제 맞는 거고요.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중국과 직접 경쟁이 할 수 없는 분야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제조업 쪽에서는 중국이 모든 거를 우리보다 잘한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 지금 설사 아닌다 하더라도 5년 후에는 무조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러면은 중국을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산업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뭐 말씀하신 조선도 있을 거고 반도체도 예, 있을 거고. 반도체는 아니죠. 반도체는 걔네들도 잘 만들 거고. 근데 이제 네. 미국에선 반도체를 중국 그렇죠. 걸쓸 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소위 그 조방원들 이제 방산도 중국 무기를 쓸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도 이제 그 국가 보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쪽에 한국이 엄청난 강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엔터 그래도 그 K 컬처라는 브랜드가 어마어마하고 그거는 C 컬처가 따라잡을 수 없을 거거든요. 한 30년 동안은. 그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그 중국 그 프로그램 보고 있겠어요, 그게. 뭐 그 정도죠, 사실은 그게. 그러면 근데 물론 얘네들도 좋은 산업인 건 확실한데 좋은 투자일지는 또 딴 얘기예요. 밸류에이션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많이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맞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아마 이번 관세 협상 이후에 미국의 등을 업고 네. 더 잘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쵸. 아니다 그런 것들 다 포함돼서 이미 이 정도 밸류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럼 이 부분은 뭐 모르겠다 정도일까요? 이 그렇죠. 부분은?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 그래서 불확실할 경우에는 그냥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게 맞죠. 한마디로 이게 핫한 섹터다. 그거는 명백하잖아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연구 보유하면 1% 꼴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네. 왜냐면 2차 전지도 당시도 핫한 사업이고 지금도 나쁜 사업은 아니에요. 왜냐면 전기차 변화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나 아무튼 훌륭한 산업에 들어가도 90%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도 좀 보고 투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고점 대비 몇 프로 이상 빠지면은 그냥 손절하고 나오기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같이 좀 연계를 하면은 네. 한국도 이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네, 하겠다. 네. 예. 뭐 한국형 AI 하겠다. 지금 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초기에 가장 지금 힘이 셀 때 아주 그냥 대놓고 밀어주겠다고 하는 예. 것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의문이 이게 한국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쓰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심각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테마성으로는 어느 정도 가겠죠 이게 근데 이제 저도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별로 이거 사람들이 안 쓴다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요거가 그 K 엔터랑 묶이면 쓸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해외에서? 네. 왜냐면은 이제 뭐 하이브 거의 굿즈를 사려면 하이브 코인을 사야 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것도 다 그 한계가 있는 코인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사람 묶여 있고 그러니까 그건 별로라는 거죠. 그게. 그 USDC나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다 쓸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아무리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묶어 보려고 해도 네.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건 진짜 우리가 스타벅스 상품권이 이제 돈으로 부상하는 거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스타벅스는 저도 편히 잘 쓰고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는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면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스타벅스 스테이블 코인이나 뭔 차이가 있나? 똑같은 거죠, 거의.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쉬운 거를 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장 편리하고. 근데 그럼 누가 그 기업 코인들 쓰고 있겠냐고죠, 사실. 그러면 오히려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냥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도 만들겠다. USDC는 아니죠. 우리는 뭐 KDC가 되나? 그죠. 아니지, KD도 아니지. Bank of Korea니까 BOK인가? 네, 이런 게 만약에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미국은 극단적으로 민간으로 간다고 했고 중국은 거의 CBDC만 간다고 했고 대부분 나머지 국가들은 중간 어디에서 결국은 이제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 연구를 좀 잠시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CBDC 연구를. CBDC는 안 하고 뭔가 좀 약간 한국은행에서는 조금 좀 거부감을 느끼는 이런 멘트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죠. CBDC라는 게.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중앙은행 계좌가 하나 있는 거고 그 흐름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거 뭐가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프라이빗을 많이 침해하는 건 맞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한국형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좀 저는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안 좋아하고 있다. 그게 썩 가능하다는 거를. 누가 쓰냐 이거.
아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구글 안 쓰고 네이버 쓰듯이 아, 그렇죠. 또 약간 K 이런 거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편하게. 한국에서 정부에서 강매를 하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강조한 게 이게 정부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도 좋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고객이 안 쓰면 그게 누가 쓰냐고 저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도가 되게 많았잖아요. 무슨 뭐 K 앱들, 정부에서 뭐 이상한 앱들 만드는 거 그런 거. 예. 근데 그거 누가 쓰냐고. 예. 사용자가 그냥 외면하면 끝인 거죠, 그거는. 예. 결국에 사용자 친화적으로 간다면 그렇죠. 달러 기반의 코인 대비 좋을 것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고객 편리성을요, 당연히 민간 기업이 국가보다는 천만 배 더 잘하겠죠, 당연히. 예. 네. 그거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대해서는 통하는 건데. 걱정을 할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이다. 그쵸. 그러면은 뭐 AI도 지금 한국형 AI 하려고 하는데, 네. 뭐 그래서 GPU도 뭐 몇만 장 사가지고 이제 예, 예.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도 뭐 굳이 여기에 뭐 이렇게 테마로 잡아서 투자할 만하다고 보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요. 일단 빅테크보다 10년 뒤쳐져서 하는 건데 네.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성과가 아예 없을 건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오픈 AI랑 그 딥마인드 라이벌 관계에 대한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얘네들이 성공한 것도 엄청 대단한 거죠. 사실 걔네들도 그때는 당시에는 빅테크가 아니었고 되게 조그만 기업들인데 성공을 하고 그 후에 빅테크 투자 받아서 이제 대성을 한 네.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뭐 그거를 뭐 아예 못한다고 배제하지는 저는 않겠어요. 네, 그러나 확률이 낮은 건 사실이죠. 예. 일단 그 오픈AI 계획보다 10년 늦었으니까. 네. 예. 그렇지만 또 이게 만약에 네이버가 없으면 다 구글이 장악하듯이 네. 한국형 AI가 없으면 나중에 AI 주권을 뺏긴다. 이제 이런 네.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망할 걸 각오하더라도 해야 된다. 아, 그쵸. 한마디로 이제 네. 승부수를 날리는 거죠. 바둑으로 치면은 그게. 이제 네. 박종원 기자님도 그거를 책에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이거 아니면 그냥 아예 미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한번 올인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아. 네. 예. 근데 그걸 또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네이버가 그래도 이제 좀 구글보다 구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추 그래 쓸만하니까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GPT랑 비해 스택도 없어. 예,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네. 돈을 많이 투자해도. 예. 그러면은 이거는 성공 여부를 떠나서 네. 주식으로만 보면. 네.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뭐 약간의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테마가 네.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정부가 막 돈을 지원한다고 하면 네. 주가가 낮아졌을 때 살만한 거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가격 기반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장기적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니까. 네. 그렇지만 잠깐 뭐 호재가 불 수도 있다면 뭐 잠깐 정말 단타로. 그렇죠.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 네. 쉽지 않네. 네. 저는 그래서 별로 안 하고 있죠. 귀찮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굳이 그렇게 뭐 개별 주식을 투자한다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 뭐 한국에서 그렇죠. 뭐 정말 장기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그런 애들이죠. 중국과 아예 그 경쟁이 불가한 애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코스피 4,500도 뭐 갈 수 있다. 이것도 버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더라고요. 버블은 그래도 당연히 아니죠. 왜냐면 이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PBR이 한 1.67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네. 물론 한국 주식은 통상적으로 PBR가 한 0.8에서 1.3을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상법 개정 사실 하나만 해도 밸류에이션 높아지는 건 맞기는 맞거든요. 왜냐면 이제 주주 리스크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지금 버블이 좀 끼어있긴 하지만 PBR가 5, 6 뭐 이러거든요. 근데 1.6이 뭐 대단한 거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예. 그거는 그리고 사실 1.6이 넘는 나라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버블이 좀 덜 게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란 이런 데로 다 1.6은 넘어가요. 그래서 그 정도 가도 이상할 거는 사실은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낮았던 거네요. 왜냐면 이제 법이 쓰레기 같으니까 이제 소유주는 전부 다 강탈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만 고쳐주면은 그냥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만 가도 그 사실 밸류에이션이 그 PBR 1 이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당장 청산해도 그렇죠. 그만큼 나온다라는 거니까. 네. 그래서 딴 나라들은 다 1이 넘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정상적인 법을 가진 국가들은 심지어 인도도 얼마인데 그 중국도 얼마고. 근데 네 그렇죠. 그래서 4,500은 버블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박스피에 갇혀 있어가지고 네. 뭐 3,300이 뭐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지만 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수치다. 아, 그죠. 네. 아주 단순히 봐도 한 4,000, 5,000 가도 이상한 게 아니고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정부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 법만 정상화하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정도만 해도 일단 순이익이 크게 안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갈 수 있어요. 당연히.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25년도 이제 하반기인데 네. 이때 뭘 국장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딱 한마디 한다면은 그냥 지수 투자일까? 지수 하세요 그냥. 네, 그렇죠. 네. 지수 레버리지 하면 안 돼요? 지수 레버리지도 자본의 일부 정도 할 수 있죠. 네. 네. 지수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상법 개정 통해서 맞다 그 저PBR 주식들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좀 받겠죠. 이제 그 PBR가 일보다 좀 한참 못 미치는 애들. 그래서 지주사 이런 애들 많이 올랐죠. 금융사 이런 애들. 네. 그러느니 그냥 제일 확실한 건 그냥 한국에 투자해라. 네, 그렇죠. 왜냐면 제가 그럴듯하게 짓거리지만 저도 아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GPT처럼. 네. 아 근데 네. 4,500 간다 그러면 지금 투자해도 50% 버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굳이 뭐 어떤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4초까지만 가도 30%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not bad. 네, 네. 오히려 내가 개별 종목에 1,000만 원 투자하느니 그냥 지수에 1억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수는 프로페셔널 펀드 매니저의 95% 이깁니다. 네. 그리고 당신보다 더 높은 확률이 99.9%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지수 투자라는 말을 하게 될 줄이야. 네. 정말 이게 어색한데 네. 이런 시대가 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